반갑습니다. 법도사 옥변 옥송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옥송이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는 그 택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게 된 계기가 솔직히 제 일이긴 한데 제가 택배를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택배가 안 와가지고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택배를 만약에 이제 고객이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분실됐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일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택배 기사가 문자 메시지는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이제 분실됐다면 그건 당연히 택배 기사의 책임이 될 것이고요. 고지를 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이 문 앞에 놔두라고 했는데 분실이 됐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택배 주인이 지게 되겠죠. 그리고 택배원하고 그 택배를 받는 사람하고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제일 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이 택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도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령인이 받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받는다면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예, 경비원이 물론 이제 대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택배원이 그냥 만연히 경비원한테 택배를 맡기는 경우에 그 경비원의 업무하고 이 택배를 받는 거하고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경비실에 맡겼을 때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업법상 그 경비원은 그 경비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택배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수령인에게 알리지 않고 경비실에 맡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택배 기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수령인이 그러면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수령인이 책임을 지고, 또 택배 기사가 먼저 물어보고 수령인이 동의했다면 역시 수령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옛날부터 요즘까지도 아파트에서 경비실에서 이제 경비원 분들께서 택배를 또 수령을 해주시기도 하고 맡아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경비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지 이제 업무는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택배를 보낼 일이 가끔씩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운송장이라는 걸 적는데, 운송장에 이제 한 공간을 보면 택배 물건에 대한 가액을 적는 란이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주변에 가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귀찮은지 안 적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게, 가액을 안 적었을 때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면 그걸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나 아니면 그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입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받으려면은 운송장에 그 상품 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가격을 잘못 기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재하지 않는다면은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그 택배회사한테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약관에 의하면은 최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택배 가액도 잘 적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했는데, 택배 회사 측에서 고객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수령인이 요구했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배상은 불가하고, 택배 기사가 잘못했다면 물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는 그 물건의 보관 운송에 대해서 주의 태만이 없었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못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책임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배 분실은 전화로만 전달하면 추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 분실 물건에 대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받으면 당연히 또 운송장에 그 가액을 적시를 해야 되고요. 물건에 대한 가액을 정확히 적어놔야 그거에 대한 100%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적지 않으면은 최대 50만 원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보내는데 안 적었으면 받을 수 있는 건 50만 원뿐이겠군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택배 분실에 관해서 저다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편을 또 보내야 한다. 요 점은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금액이 비싸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님이 이제 또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 정말 많았고 아마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좀 모르는 사실이 많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도 이제 택배에 대한 손해배상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였습니다.